주차하고 왔는데. 왜? 아 주차할 때? 아니 사람 많. 찍으려고 오늘. 아 뭐가 되는 거지? 오늘 인터뷰 좀 하려고 오늘. 누구? 너? 뭐든지 물어보세요. 옆에 아침 무슨 조식 뷔페 있더라? 여기 제법 오래됐어. 되게 오래됐더라고. 원래 혼자 와서 조그만 카페 같은 거였지. 이제 이론 수업 같은 것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애들이 나오면 기능 수업을 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온라인 수업은 뭐 바리스타도 그렇고 사서보조도 그렇고 우리 중등이니까 다 기능 고등이지. 지금 고등학교이지. 걔네들 내용들을 이제 다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못 가르쳐 주거든. 그냥 실기만 주로 쭉 하고. 실기나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온라인 시간에는 어차피 써야 되는 수업 시간에 그때 이론적인 것들. 쓸데없이 기능하는 거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론 수업을 하니까 훨씬 또 그게 기능으로 넘어왔을 때도 애들이 내가 말하는 용어도 정확하게 용어 설명 같은 거 정확하게 좀 그런 거 했었거든. 좋네. 그리고 애들이 지금은 조금 덜한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선생님 유튜버세요? 선생님 제가 구독자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또 내 링크에다 올려줬더니 선생님 유튜브세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유튜브 하는 것처럼 그래. 그렇게 좀 애들 좀 얘네들 인지가 높으니까 그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4명밖에 없는데 조회수가 막 100몇 회. 보고도 없고 애들이 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딴 사람들도 볼 거 아니야? 비공개로 해놨어? 아니 다 공개긴 한데 뭐 그게 뭐 들어와서 볼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띄워놨거든. 발달장애 학생들 수업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 5초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수업이 나와. 아리스타랑 사서보조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반응이 되게 좋아서 같이 주로 그런 이렇게 직업교육 관련된 거를 많이 해요. 그렇지 거기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실시간 사서를 했기 때문에 줌으로 수업을 해서 국어나 수업 같은 거는 줌으로 그 학습 프로그램이 나눠지고 있잖아. 그걸로 같이 이제 화면에서 같이 문제집 보면서 문제풀이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학습 수업은 그렇게 하고 직업 수업은 동영상 같은 거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 참교사라고. 자, 오늘은 중등 특수교사 선생님과 함께 방학 맞이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되게 부끄럽다. 누구랑 같이 얘기하는 거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혼자 얘기 잘하던데. 그치. 혼자 얘기할 때 좀 잘. 저는 초등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여기는 중등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고요. 전에 특수학교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했었어요. 간단히 자기소개? 나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중등 특수교사 오은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오은영 쌤은 인상이 되게 아름다우셨습니다. 직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말을 딱 하는 스타일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요. 사람은 오래 만나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원래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하려고 만났다가 무슨 컨텐츠를 찍을까 늘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등 특수교육은 전 초등 특수교육이니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 특수교육, 초등과 중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잠깐 얘기는 하긴 했는데 중등 특수교육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이죠.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나요? 중등은 어쨌든 중등에서는 마지막에 꽂힌 직업교육, 그러니까 자립을 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니까 마지막 단계니까 특히 고등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는 조금 더 인지학습을 많이 하는 편이고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기초 인지를 좀 더 단단하게 닦아오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더 심화를 하기보다는 인지 쪽에서는 그냥 거기서는 인지는 어느 정도 그냥 계속 유지해주는 정도로만 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직업 기능으로 많이 하니까 우리는 직업교육이 꽃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모든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도 직업교육을 주당 시수를
뭐 고3 가면 10일 11시간까지 늘리라고 하니까 평균 권장 시간은 특수학교랑 특수학급이랑 또 다를 것 같아. 특수학교는 그치, 많이 다르지. 다를 것 같아. 애들 수준도 차이가 있긴 한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애들이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같이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힘든 게 너무 이렇게 특수학급도 워낙 중증화되고 있어가지고 중증 아이들이 많이 그래서 와서. 특수학교는 요즘 많이 중도 중복으로 완전 좀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친구들로 많이 가고. 모이는 편이고 웬만하면 특수학급으로 수용을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특수학급도 요즘 직업교육이 좀 더 많이 어려워지지. 어려워지는. 그래서 직업 재활 많이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직업 재활. 재활로 해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가정 내 자립 같이 사회 내 자립이 아니라 가정 내 내에서 자기가 자립을 자립할 하는 수 것도 있게. 목표를 조금 두 개를 이제 병행하니까 원래 늘 병행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점점 비중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초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기초학습 능력 혹은 기본 생활습관 잡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이렇게 애들을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초학습 같은 경우는 한글, 수 정도 그치. 하다 보면은 6학년까지 끝나는 것 같고. 아, 초등은 정말 그 정도만 해줘도 훌륭한 거야. 그래. 그리고 그냥 기본 생활 습관을 좀 잘 기르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런 문제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포커스 맞춰서 지도를 하는데, 초등은 그러고서는 진짜 중학교- 문제 행동이 있으면 문제 행동 수정에 되게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중학교에 오고 고등학교에 오면 급속도로 애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막 쭉쭉 크니까 그때부터는 막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몸만 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쭉쭉 크면서 고착화돼, 문제 행동이. 그러면 그렇지. 그때부터는 특수교사가 문제 행동을 중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무기력해지지. 이미 너무 고착화돼서. 이 문제 고학년만 행동은 돼도 그래. 그치. 이 초등학년. 문제 행동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체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막 넣어줄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대체해줄 만한 것들을 찾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워낙 고착화됐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마 이러다 보면 하지 말라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서로 스트레스죠. 그러면 그건 하지 좀- 말다고 해서 안 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대신 하지 말라는 대신 뭔가를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게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초등은 그치. 조금만. 그치, 다양하게 그치, 놀잇감도 다양하게. 줄 수도 있고 뭐 뭐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좀 더 넓고. 넓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근데 특수학급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되게 문제라 그럴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부분 와 있다. 그렇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쨌든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그렇지. 학교다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지. 그러네. 정말 따로 완전히 교육과정도 정말 따로고. 여기는 교실- 직업 교육인데 그렇지. 여기는 여기는 대학 진학을 진학을 위한 위해서 완전 공부만-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 애들의 차이가 고등학교 오면 너무 많이 나는 거지. 중학교만 해도 삐등삐등하게 가는 거야.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아이들은. 근데 진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가 완전 차이가 완전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서 엄마들이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실감을 못 하고 오시지.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뜨악 하시는 거지. 그때서야. 그리고 또 많이 포기하시고 오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오시면 당황스럽지 많이.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기도 하는 것 같아. 또 가끔 이제 특수학교 전학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엄청 엄청- 불쾌하시는 거지. 왜냐면 지금까지 노력해서 통합교육으로 중학교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와. 달려왔는데. 엄마 아빠들 대부분 엄청 힘들게 오신단 말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고등학교 딱 왔는데 선생님이 특수학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얘를 이 과정을 위해 그쵸, 얼마나 많은 내가 달려왔는데. 피땀을 쏟았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특수학교냐 막 뭔가 이렇게 그게 부모님들한테는 약간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약간 이렇게 패배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럴 수도 어쨌든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그 부분에서 민감하시지. 근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는 제공하는 게 조금 너무 다르니까 다르니까. 좀 편안하게, 아이가 편안하게 그리고- 혹은 더 적합하게 맞는 거를 그리고 얘기를 고등학교 하는 거니까. 와서는 통합교육이 사실 안 되거든. 사실은 그렇지. 통합교육이 굉장히 어. 힘들거든. 물론 일반 학교 그냥 입시를 위해 달려가는 애들 사이에서 통합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힘든 있지. 거야.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이 노력은 하지만 아이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 입시 그렇지. 외에는. 그렇지. 그리고 애들도 많이 컸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하고 달리 애들 그 장애 학생들한테 크게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냥 뭐 그렇지. 오히려 어쩌면 너무 쿨하게 너는 너, 나는 난 나. 딴 세상 어, 쫙 갈라지는. 그러네. 통합을 하기에 더 어려운. 초등은 좀 놀리고 그래도 그렇지, 어울려 같이 놀고. 놀지. 그러지 이해도 않나? 하고. 그렇지. 잘은 아니지만 비슷하잖아 어쨌든. 사실. 그때는. 비슷해. 애들이. 맞아. 정이는 더 더더욱 별 차이 없고. 뭐 자기가 심하면 심한 대로 약간 동생처럼 봐주고, 약간 엇비슷하면 친구인 것 같은데 약간 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이면 같이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학생활하는 거는 크게 무리 없이 지낼 수도 있는데 크게 문제 행동만 없으면. 그렇지. 이제 그렇죠. 고등학교 오면 애들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그 일반 친구들도 이제 많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그치. 이렇게 별로 크게 관심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 없는 상태. 아, 전공을 왜 중등을 선택했어요? 아, 멋있게 얘기해야 돼. 멋있게, 멋있게. 그때는 초등학생이 너무 벌거숭이들이라고 천둥벌거숭이, 생각해서 천둥벌거숭이지. 난 저런 천둥벌거숭이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 어느 정도 다듬어진 아이들을 나는 만나고 싶다. 맞아. 했지. 그 사실 특수학교에 있었을 때 중등 선생님들이 제일 불만인 게, 아니 왜 애들을 이 상태로 보내냐. 도대체 뭘 가르쳐 온 거냐? 내가 지금 단축 기울기를 가르쳐야 되느냐? 막 이건 근데 초등에서 나름 사람 만들어, 이 정도면 사람 만들었다 그래서 보냈는데, 완전 우등생인 애들도 중등 가면 이런 천둥 먹어서 도대체 너희 선생님 뭘 가르치신 거니? 막. 그래서 맨날 중등 선생님들이랑 약간의 그 미묘한 그런 게 있었던 그것도 것 같아요. 스타일이 달라. 중간 이게 있어. 초등은 기초 뭐랄까 기초 생활 교과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교과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잖아. 모두가 할 수 있는. 어. 근데 이제 중고등으로 오면 전문 교과로 넘어오잖아. 그 선생님들이 일반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셔. 이 교과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뭐 국어 과목 국어 과목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전공 교과의 프라이드가 강해지면서 굉장히 독립적인. 그래서 나에 대해서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네가 뭘 알아? 네가 한국 지리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뭐 국어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영어에 대해서 뭘 알아? 각 교과별로 그게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 역량이 특수교사도 동일하게. 아, 그래? 초등은 그래서 초등은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도 굉장히 터치가 많잖아. 그렇지. 우리가 서로 다 아는 내용을 가르치고 서로가 그렇지. 다 알고 누군가가 이렇게 입을 댈 만한 맞아. 내용 왜 이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할 만한 내용들인데 반해 중고등은 건드릴 수 없는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나 미적분 모르는데. 아,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국어. 중등이면 국어. 그러니까 이제 중등 특수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 중등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그 성향을 그대로 받으니까 중등 특수 선생님들이 훨씬 더 독립적이지. 그러니까 터치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내 영역은 넘어오면 안 되는. 근데 그치. 초등은 그런 게 좀 더 좀 덜하지. 덜하지. 서로 같이 의논하고. 그렇지.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중등 선생님들 일반 교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 선생님들하고 막 협력해서 잘하잖아.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야. 선생님 제가 특수는 잘 몰라서 선생님이 하세요. 아세요.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완전 특수를 하나의 영역이나 교과로 딱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 터치하는 거를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하고. 그러겠네. 그럼 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역량, 최고의 역량. 최고의 뭐 하나의 그 특수교사가 갖춰야 될 그것이 있다면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으로는 친화력? 아, 진짜 그건 사실 초등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현실적으로 친화력. 얘기하면 약간 친화력? 사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전문성? 특수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는요 라고 이렇게 바로 근데 별로 안 좋아하셔. 잘난 척하면?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왜냐면 그건 내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 중등은. 그러네. 누가 근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막 이렇게 나한테 가르치면 듣기 싫은 것처럼 그러네. 특수에 전혀.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특수에 관심 없는데. 그러면 그런 거 다 그럼 그냥 이렇게 접어두고 그냥 친하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근데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현실적으로 같긴 얘기하면 해. 왜냐면
그래야 통합교육에 대한 시발점이 맞아. 열리더라고. 나도 그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좀 중요한 자존심이 것 같아. 상해도 어. 내가 선생님들한테 먼저 접근하고 선생님하고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뭐 하나라도 우리 애들을 더 챙겨주시고 맞아. 하나라도 더 우리 애들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맞아. 뭐 이렇게 나의 느낌, 내 얼굴을 봐서라도. 맞아. 약간 그런 나도 거? 그래. 근데 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특수학급에 대해서 좀 오픈하는 스타일이고 나도. 선생님들이랑 좀 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지. 물론 그렇다고 뭐 다 좋을 수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다가가려고 애쓰는 편이고 초등에서도 그렇고 맞아.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같아. 선생님들 장애 이해 교육할 때도 그렇고 뭐 그런 거를 준비할 때 보면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면 굉장히 재미없어지지. 근데 실질적인 거를 얘기해주면 어떻게 지난번에 실질적인 그러니까 퀴즈 형태로 이렇게 딱 세 가지만 했거든. 근데 너무 반응이 좋지. 좋았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내가 막 이제 친해지면서 들은 질문 중에 그런 거. 선생님 제가 진짜로 궁금해서 제가 장애애들을 싫어하거나 장애애들을 뭐 어떻게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네 수업 시간에 정말 한마디도 내용 이해 못 하는데 그냥 특수학급에서 계속 수업하면 안 돼요. 그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퀴즈로 그래. 냈지. 특수교수의 올바른 대답은 뭐 이렇게 1번 뭐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뭐 진지하게 화를 낸다. 뭐 2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퀴즈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정답 맞추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재밌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선생님 정답 뭐야? 정답 이제 교과서적인 정답이 들어가 있지. 뭐 학생도 이제 모방을 통해서 뭐 배울 이렇게 수 쓰고 있다. 뭐 사회에 포용돼서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정답 그냥 교과서적인 정답을 넣어놓고 이제 그 대답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설명을 거. 해주는 거지. 정말 궁금하셔서 물은 거 알고 있다. 근데 어. 제가 여기서 진지하게 막 그럴 때 화내거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서로가 곤란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막 교과서적으로 통합교육은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다. 막 이렇고 뭐 법은 어떻고 막 설명하면 다 주무시지. 듣기 싫어하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셔. 내 교과가 그래, 아니라고 아니니까. 생각하셔. 그냥 장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교과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러겠네. 그리고 뭐 그런 퀴즈 방식으로 하니까 좀 가볍게 접근하고 내가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들으셔. 얘기할 수 있어서 좋긴 하겠다. 스타벅스 상품권도 걸었고 중요하다. 마치신 분 스타벅스 상품권. 뭐 그리고 선생님들이 평소에 하셨던 질문들이나 약간 궁금했던 거 그리고 또 너무 놀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간단한 그 영화 같은 걸로 보여주고 이렇게 장애 뭐에 대해서 자폐증 같은 것도 은근히 잘 모르셔 대부분. 맞아. 자폐증 같은 거 설명. 자폐증이랑 틱이랑 이런 것도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도 많고 관심 없으니까 사실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우리가 다 정도만 안다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해주고 초등은 어쨌든 초등에서는 통합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되지. 통합이 제일 초등이 그나마 제일 그렇지, 희망이 제일 있는 곳이잖아. 그나마 초등에서만큼이라도 통합교육을 하고 싶어서 엄마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학급을 보내고 나 또한 장애가 조금 심해도 초등에서라도 좀 애들이랑 일반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시기를 좀 그런 보내는 거는 것도 초등에서 생각해. 장애가 좀 미미해. 미미해.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봤을 때 장애 아임은 알아. 근데 그럴 때 완전 통합이랑 특수학급으로 그 통합이랑 병행하는 거랑 애에 어느 게 따른- 나은 거야? 그건 진짜 학부모의 선택 같아. 그거는? 나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아갖고 전에도 누가 장애 등급도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있어. 친구야. 근데 엄마는 그냥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이제 일반 아이들이랑 같이 특사급이 아닌 거기 일반 학급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집 피우셔서 그렇게 4학년까지 5학년까지 올라가는 친구도 봤고 그냥 아무리 설득해도 좀 더 도와주고 싶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특수학급에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애들이랑 그렇게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교실 안에서는 얘가 분리되어 있어 생활을 하니까 투명인급 취급받기도 하고 애들이랑 또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하니까 그럴 바에 특수학급에 입급을 해서 나랑 어쨌든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설득을 해도 안 하시더라고.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 나는 어쨌든? 들어오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들이 다만 1시간은 오더라도 그러니까 시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특수학급에 온다는 것 자체가 낙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커서. 근데 얘네가 그냥 일반 학급에서 6년을 딱 보내고서 중학교를 가. 근데 중학교 가면은 특수학급에 안 갈 수가 없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특수학급이라는 거를 경험하고 이렇게 특수학급도 가고 일반 학급도 이렇게 이 생활에 적응을 하다가 중학교 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적응을 할 텐데
그래서 난 추천을 하는데 엄마들 생각에는 그냥 초등학교 때만큼은 그냥 숨어서 온전한. 아이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더디지만 또 그 안에서 배워.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눈치껏도 좀 생기고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애가 조금 말을 하긴 하는데 속도 차이일 것 같아.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속도 차이. 그래서 속도를 뭐 애들마다 다르고 엄마가 얼마만큼 지원 서포트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하니까 소개서로서는 엄마들한테 적극 추천을 하고 얘기는 해보지만 선택은 엄마들의 몫인 것 같아. 우리 반에 한 명이 그렇게 왔어? 초등학교까지는 4학년인가? 까지는 일반 학급에서 있고. 일반 학급에 계속 있다가 이제 그때 특수교육을 4학년부터 받기 시작할 때 4학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받고 근데 얘가 사실 그렇게 장애가 가벼운 정도가 아닌데 그때까지는 거의 무방비로 그냥 있었는 거야. 엄마가 그렇다고 얘를 어디 막 데리고 다니면서 한 게 아니고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통합이 가능한 간 거 아이들. 같은데 근데 얘가 기능이나 학습 능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 시간 동안 교육적인 부분이 제로가 된 상태로 와서 안타까워 그러고. 지금 아이는 되게 예쁘지만 그 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 자존감과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지. 그래.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안타까워. 안타깝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계속 얘기를 해도 어쨌든 이게 강요하는 게 그래도 안 되잖아. 안 그 되잖아. 엄마하고 싸워야지. 엄마도 기분 나빠하시고 그래서 나도 한 몇 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말아. 더 이상 얘기는 하지는 않아. 우리 반에 지금 또 한 명은 되게 장애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까지도 아니었다가 고등학교 와서 받은 거야. 근데 고등학교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지. 이제 안 어떻게 갈 안 갈 수가 수가 없는 거야. 고등학교는 다 선택교과니까 교실도 다 찾아다녀야 되고 그렇지. 하는데 교실도 못 찾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나을까? 그렇게 해서 생으로 있다가 일반 학급에 있다가 그렇게 와서 고등학교를 와? 아니면 특수학급에 있다가 고등학교에 와? 차이가 있을까? 진짜? 우리 애 반에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대. 중학교는 너무 트라우마 같대. 힘들었겠지. 그래. 트라우마. 자기 중간에 그러니까 나도 학교도 뛰쳐나가고 막 그랬대. 너무 힘들어서?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그게 있는 애니까 애니까 자기 인지도 되고. 애들이 보면 이제 어쨌든 쟤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냐면 특수반에는 가지 않으니까 아닌데? 아닌데 약간 이상해. 이상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애들은 받아들이기를. 그러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를 좀 약간 왔다 시킨 거지. 그럴 수 그러니까 있지.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애들이 너는 뭐 빠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빼라 그러고 친구 안 하려고 그러고. 차라리 장애 학생이면 그냥 그래, 모른 척 차라리 부러우라고 편하게 해주는데 해주네. 이게 그게 장애 학생도 아니고 아닌데, 뭐, 야 얘는 뭐야 그래서 너는 빠져 빠져.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 그러다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좋네.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너무 좋고 진작에부터 사실은 특수학급에 입급을 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받는 게 빨리 인정하고 하는 게 애가 편할 것 같아. 나도 좀 그 그런 아이가. 편이야. 지켜봤을 때는. 근데 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새는 많이 인식도 변화됐으니까 그래.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엄마들이 잘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 주제가 너무 주제가 아주 유익했어요. 필요한 너무 유익만 얘기인 거. 하고 재미는 없었네요. 아 그러네. 재미가 없었네. 소울이 언제 데리러 가십니까? 이제 데리러 가야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시 만나서 인터뷰할게요. 안녕.